저는 고려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음주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 수치가 0.030% 이상에서 운전을 했을 때 성립이 되고, 그때 비로소 벌금 등 형사 처벌,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면허 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여부, 횟수, 그리고 이번에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했는지 여부, 야기했다면 그 교통사고의 내용, 인적 피해인지 물적 피해인지, 인적 피해라면 인적 피해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와 같은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이번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기본적으로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벌금 등 형사처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이번에 사고가 없다면 0.030% 이상에서 음주운전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만, 그에 따른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음주수치 0.080%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0.080% 미만이라면 100일 면허 정지가 되고 0.080%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가 되면서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을 부과받아서 1년 후에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여러 가지 형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통상적으로 면허 취소가 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것보다는 최초부터 면허 취소가 아닌 면허 정지가 됐을 때 그 운전자의 입장에서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아내 임신 중인데 임성빈 음주운전하다 적발 깊게 반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배우 신다은의 남편이자 공간 디자이너 임성빈 39세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3일 임씨의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한경닷컴에 임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귀가 조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로 심리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소속사는 임성민 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깊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사과의 뜻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임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전날 밤 11시 10분경 강남구 역삼동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의 차량 측면을 받치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상대방은 오토바이 차량인 것이고,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를 당한 겁니다. 사고를 입은 겁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인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 가해 차량이 있고, 가해 차량 여기서는 이제 오토바이인 거죠. 오토바이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피해를 이제 당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가해자 피해자의 그 음주 상태 여부를 이제 그 측정 요구를 받고 이제 측정에 응한 거죠. 그래서 수치가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경찰은 임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임 씨에게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면허 정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0.030%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0.030% 이상이고, 면허 취소는 0.080 이상, 0.080부터 취소이기 때문에 0.080% 미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서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0.030 이상, 0.080% 미만 이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서 이 면허 정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벌점을 100점 받으면서 1일 1점의 원칙에 의해서 100일 면허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과거의 동일 음주운전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면 이 해당하는 수치 0.030 이상에서 0.080% 미만이기 때문에 물론 구체적으로 0.054일 수도 있고 0.067일 수도 있고 0.032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0.030에서 0.080% 미만 이거를 고려하면 일단 형사처벌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석을 해서 이제 그 입건을 시킨 건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검사가 이제 공판이 아니고 이제 기소 재판에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약식으로 공판 절차가 대부분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1회의 초범이고 과거 전력이 없고 사고가 없다면 검사가 공판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기소를 하면 경찰에서 사건을 종료하면 검찰로 사건을 보내서 검찰에서 약식으로 기소를 하면 약식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에 그러면 법원 판사는 약식으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약식 명령의 형식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이때는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0.030에서 0.080% 미만 이거를 고려하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예상이 되고 구체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운전자는 이 벌금을 이제 완납하게 되면 모든 형사 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100에서 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면허정지는 1일 1점의 원칙하고 면허벌점 100점을 받기 때문에 100일 면허 정지가 됩니다. 이 100일 면허 정지가 이제 행정처분인 것이죠. 면허 취소가 아니고 100일이라고 하는 면허 정지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를 재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운전면허로서 다시 적법하게 운전할 수가 있고 다만 면허 벌점은 100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벌점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허 취소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면허 벌점은 기본적으로 3년 동안 관리하는데 1년에 121점 이상, 2년에 201점 이상, 3년에 271점 이상 되면 음주운전이 아니고 벌점 초과라고 하는 사유로 면허 취소가 되면서 1년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받아서 1년 후에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면허 벌점 100점 이어서 100일 면허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정지 기간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경과해서 적법하게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만약에 30점 부과되는 주황색 침범을 했다라고 하면 100점 플러스 30점에서 130점이 돼가지고 1년에 121점 이상이 돼가지고 벌점 초과를 원인으로 해서 면허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벌점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운전자는 일단 약식 명령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감경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구제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올라가는 경우도 드뭅니다. 대부분은 그대로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고 물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내려가는 경우도 드물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정치판 청구 결과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면 항소할 수가 있고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 대한 불법 구제 방법은 이것이고요. 이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불법 구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는 법원의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진행을 본인이 하고자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서 먼저 행정심판이라는 걸 먼저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여기서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먼저 반드시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 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에 대해서 이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한다 해서 완전히 구제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일 면허정지가 50일 면허정지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구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구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2분의 1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50일 정지로.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제 면허 정지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통의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는 거 하는 것을 받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1차 이수하면 20일 면허정지 기간을 감경해주고 그 이후에 2차 교육을 또 이수하면 추가적으로 30일 면허정지 기간에 대해서 감경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1차, 2차 전부를 이수하면 최대 50일 면허정지 기간에 대해서 감경을 해줘가지고 원처분인 면허정지 처분 100일 면허정지가 50일로 반드시 바뀐다는 얘기죠. 교육만 하기만 한다면, 교육 이수를 그 조건을 성취하기만 한다면 100% 50일 정지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됐을 때에 한해서 50일 정지로 변경되는 이것을 선택하기보다는 교육을 받기만 한다면 최대 50일이 반드시 감경되는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면허정지 기간을 감경받는 것을 대부분 선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허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2분의 1 감경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2분의 1 감경,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지 않았을 때 행정소송을 가서 그 구체적인 소송 결과에 따라서 1심, 2심, 3심에 따라서 감경되는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도 있는,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1심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긴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측에서 항소하면 2심 가는 것이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에서 2분의 1로 감경되면 확정적으로 구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 제도는 운전자가 여기서는 운전자이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벌을 받은 운전자가 구제를 받아버리면 상대방에서 우리 행정심판 결과 인정하지 못하겠다, 경찰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법원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그 제도의 특성상.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면 게임이 끝났다라는 것이고요. 운전자가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받지 못하면 소송으로 가서 구제받을 수도 있겠다. 근데 소송으로 넘어오면 1심에서 이겼더라도 반드시 이긴 것은 아니다. 왜냐?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 상고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면허정지 경우에는 대부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가는 것보다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서 최대 2분의 1, 50일 면허정지 기간에 대해서 감경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사처벌에 대한 불복 방법, 행정처분인 여기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추후 임시를 불러 조사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지금은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단속만 된 것이고 면허정지가 된 것은 아니죠. 이제 보통 일주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라라고 해서 출석 요구를 하고 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제 면허정지 처분을 이제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밀하게 면허정지 처분 된 것이 아니고 면허정지 처분의 원인 행위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출석할 때도 이제 운전하고 가면 되죠. 왜냐하면 면허정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마치고 나서도 이제 경찰에서 이제 임시운전 증명서 원칙적으로 40일 유효기간에 임시 면허증을 주고 그 임시운전 증명서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면허정지가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도 운전하고 갔던 그 차량 운전하고 다시 귀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면허정지 처분에 집행되기 전 절차도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는 소개 간단히 나왔네요. 임시는 MBC 구혜저 홈즈, SBS 동상 이몽2 너는 내 운명 등의 아내 신다은과 함께 출연해 얼굴을 알려왔다. 신다은은 지난해 12월 결혼 5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안과 다르게 교통사고 피해입니다. 교통사고 피해, 야기를 했다면, 가해가 됐다면 음주운전 물적피해 교통사고,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 이렇게 특히 인적피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별도로 또 처벌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사고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여기서는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과실이 있다면 과실을 이제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조사를 통해서 과실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이제 과실이 이제 정해질 건데요.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겠다. 다만 과실이 이제 고려가 돼서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많이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가해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예를 들어서 음주한 채로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차량이 충격을 했다. 그러면 충격을 한 사람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있었던 충격을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고를 이제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해당 운전자 임성미 씨 이 운전자는 이제 교통사고로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다만 손해배상을 받을 때는 이 과실이 이제 산출이 되면 이 과실이 반영돼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와 관련한 내용을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